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자연어 처리의 방법, 어떤 시퀀셜 데이터, 문장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단어 단위로 자르고 단어를 각각의 정수로 매핑하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요거 이제 원하드 인코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제 문자 혹은 단어를 숫자로 바꿨습니다. 숫자로 바꿨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는 이제 좀 더 잘 다루기 위해서는 벡터로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벡터로 바꾸는 방식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원하드 인코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캐뷸러리, 사전 혹은 이제 단어 집합이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사전 안에 단어가 10,000개가 있다. 사실은 10,000개 넘겠죠. 몇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사전에 단어가 뭐 30,000개가 있다. 그러면은 1번부터 30,000번까지 내가 번호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뭐 어는 이제 1번, 그 다음 ABC 순서대로 혹은 이제 빈도수 순서대로 1, 2, 3, 4, 5, 6, 7, 8에서 이제 3만까지 단어에다가 숫자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얘네들을 이제 벡터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원하드 인코딩이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원하드 인코딩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1로 처리를 하고 내가 원하는 번째만 1로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다 빵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한국어 문장을 예제로 한번 원하드 인코딩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자, 여기 이제 코 NLPy라고 하는 요 패키지를 일단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제가 이제 나는 자연어 처리를 배운다 라는 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요 문장을 이제 요 core NL 파일을 이용을 해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core NLPy.tag import okt. 여기 okt.morphs라고 하는 요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얘를 문장을 아까 봤듯이 이렇게 이제 토크나이즈 해줍니다. 토큰 형태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토큰화를 수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기는 뭐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뭐 한번 테스트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여기 core NLPy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는 거를 우리가 불러와서 토큰화를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했고, 자, 그 다음에 word to index. 이제 word를 집어넣으면은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인덱스, 그러니까 정수를 리턴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토큰에서 여기 이제 토큰 있죠? 토큰에서 포문을 돌리면은 나는 자연어 처리를 배운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단어가 이렇게 돌겠죠. 그죠? 돌면서 지금 요 워드 투 인덱스는 맨 처음에는 이제 빈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요 복화가 요 워드 투 인덱스.keys 여기에 이제 키로 존재하지 않으면 워드 투 인덱스를 이제 새로 정의하는 거죠. 이제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새로운 키 밸류 이제 정의하게 되는 거죠. 워드 투 인덱스에다가 이제 복화를 키로 하면서 그 복화의 정수값은 워드 투 인덱스의 길이 이제까지 들어온 워드의 길이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자, 그렇게 해서 프린트를 하면은 어떻게 돼? 맨 처음에 나가 들어왔죠. 나가 들어왔는데 당연히 얘는 빈 딕셔너리니까 없죠. 그죠? 그러면은 워드 투 인덱스 꺽쇠 나 이꼴 요거의 길이 빵. 그러니까 나에는 0번이 어사인 되고 는에는 1번, 자연어는 2번, 처리는 3번, 르는 4번, 배운다는 5번. 이렇게 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꾸면은 자, 여기 이제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꾸는 간단한 함수를 우리가 지금 여기 정의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원하드 벡터는 다 빵으로 차 있는 거죠. 빵, 빵빵빵빵 얼만큼? 워드 투 인덱스의 개수만큼. 즉 단어가 5개 있으면은 빵빵빵빵 5개 있어야 되고 단어가 100개가 있으면은 0이 100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는 워드2 인덱스에다가 요 단어를 집어넣은 그 인덱스. 그러니까 나가 들어오면 0번째, 는이 들어오면 첫 번째, 자연어가 들어오면 두 번째, 인덱스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만 1로 이렇게 딱 바꿔주면 원핫 벡터가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원핫 인코딩에다가 자연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아까 자연어가 2번이었으니까 2였으니까 이 리스트에서 0, 1, 2, 3, 4, 5 그러니까 여기 2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빵인 이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딩 코딩으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요 벡터가 자연어라고 하는 단어에 대응되는 벡터가 된다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자연어라고 하는 단어, 한글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요거는 지금 매우 단순화된 그러니까 전체 단어가 6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단어가 3만 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빵이 29,999개가 다 빵빵빵빵이고 하나만 1인 그런 벡터들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걔네들을 다 저장을 하려면은 메모리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드도 그렇고 램도 그렇고. 그리고 이럴 때 문제는 각각의 단어 간의 이런 이제 원합 벡터의 가장 큰 문제는 유사도를 고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이제 0, 1, 0, 1만 있으니까 서로 간에 비교, 얘랑 얘가 얼마나 유사한지 아닌지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와 늑대가 유사하고 호랑이와 고양이가 유사하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유사성이 없는 거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을 가려고 삿포로 숙소라는 단어를 검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검색이라면은 이제 뭐 게스트하우스, 호텔 이런 것들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볼 수가 없다는 거. 유사성을 모르면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원하딩 코딩의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바로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베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뭐 독, 캣, 컴퓨터, 넷북, 북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5개의 원하딩 코딩, 5 디멘셔널 원하딩 코딩 벡터로 나타냈는데 둘 사이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보면요. 둘 사이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해보면 다 무조건 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왜냐? 그냥 얘는 얘 1, 빵빵빵빵, 빵 1, 빵빵빵. 그러니까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뭐냐 기억하시겠지만 코사인이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 이퀄 어떤 벡터 두 개가 있으면은 A 벡터의 길이와 B 벡터의 길이 곱한 걸 A 내적 네, A 내적 닷 B 내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어떻게 돼요? A랑 B가 같으면은 코사인 세타 어떻게 되죠? 1이 되고 A와 B가 서로 이렇게 직교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빵이 되는 거죠. 그죠? 다 기억나죠? 네. 그래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두 개의 벡터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숫자가 1에 가까워지는 거고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직교할수록 그러니까 서로 다르면 다를수록 0에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시밀러리티가 다 빵으로 수렴했죠. 그죠?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모든 벡터 간의 유사도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사도를 고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dense representation. 그러니까 01, 01이 아니라 정해진 차원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01, 01로만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떤 차원의 실수 벡터로 표현을 하자. 정해진 차원의 실수 벡터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dense representation 혹은 이제 word embedding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0개의 단어가 있을 때 강아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9,999개는 빵, 하나만 1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예를 들어서 128차원으로 내가 나타내기를 했다. 그러면은 128차원의 실수 벡터, 그러니까 실수 128개로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128차원의 실수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덴스 벡터, 밀집 벡터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워드 임베딩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그 벡터 사이의 유사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 훨씬 더 이제 좋은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는 우리가 각각의 실수가 사실은 이제 무한한 그 개수를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수의 개수는 무한하니까 무한한 개수의 실수 128차원으로 나타내면은 훨씬 더 조밀하게 다양하게 의미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요 벡터의 차원을 몇 차원으로 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차원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더 다양한 의미, 미닝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화 벡터는 수동 훈련, 그냥 주어진 단어 개수에 맞춰서 01, 01로 나타내는 거지만은 임베딩 벡터, 이렇게 실수로 나타낼 때에는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얘가 학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의 공간상에서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이제 비슷한 위치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워드 임베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유사한 데 있는지 아닌지를 학습을 하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어들 간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딥러닝에서는 어떻게 학습하느냐 한번 보죠. 네. 그래서 워드 투 벡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워드를 우리가 이제 실수 벡터로 보낸다. 그래서 워드 투 벡터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한번 가봅시다. 요 사이트에 가면은 이미 미리 학습된 한국어 워드 투 벡터를 가지고 이것저것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한국 빼기 서울 더하기 도쿄 하면은 일본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한국에서 서울을 뺀 거에다가 도쿄를 더해주면은 일본이라는 이런 관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죠. 혹은 고양이 더하기 애교라는 거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강아지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어 사이에 어떤 그 관계를 어느 정도 학습을 해서 그 관계를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 고양이라는 단어도 하나의 실수 벡터가 되고 애교라는 단어도 하나의 실수 벡터가 돼서요. 걔네들을 더하면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이 단어에 이제 대응된다라는 건데요. 자, 뭐 딴 거 한번 해볼까요? 네. 더하기 화학 이렇게 해볼까요? 물리화학이 나오네요. 네. 또 뭐가 있을까? 빼기 물리? 식품이 나오네. 왜 식품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 뭐 또 여기 있는 예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박찬호 빼기 야구 더하기 축구라는 게 있는데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호나우두가 나오네요. 네.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네. 종목을 한번 바꿔볼까요? 종목을 바꾸면 뭐가 있을까? 배구? 추신수? 추신수가 왜 나오지? 네. 여하튼 이런 식의 이제 단어 간의 의미 간에 이제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한 것을 워드 투 벡터라고 하고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수많은 그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알아서 이제 서로 간의 관계를 학습하게 되는데 아마 뭐 텍스트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또 이제 이 의미 자체가 조금 부정확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서 그러면 요런 이제 벡터를 어떻게 이제 이런 이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유사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느냐? 유사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앞부분 조금 생략을 하고요. 자, 워드 투 벡터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continuous backup word라는 방법이랑 skipgram이라는 두 가지 방식, 그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보통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자, 처음에 cbow, 그러니까 이제 continuous backup word라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옆에 있는 것들, 주변 단어들로부터 가운데 있는 단어를 예측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위 말해서 빈칸 채우기입니다. 빈칸 채우기. 어떤 영어 문장이 있을 때, 혹은 한국어 문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학습지에서 하듯이 문장이 있는데 가운데에 이렇게 네모 쳐놓고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옆에 이제 윈도우라고 양옆에 몇 개를 볼지를 윈도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윈도우를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를 보는 겁니다.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앞에가 없으니까 뒤에 두 개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딱 빵 비워놓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어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으로 주는 게 요거 더 cat, set을 주고 여기 들어갈 단어를 맞추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fat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더 fat, 빈칸 set on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빈칸에 들어갈 cat을 맞춰라.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윈도우를 쭉 움직여주면은 우리가 이 한 문장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곱 개의 문제를 풀도록 얘를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풋으로는 결국에는 요 이제 C바우의 경우에는 fat cat on the 그죠? fat cat 아니지 fat cat on the를 주면은 여기 이제 요 인풋을 받아서 프로젝션 레이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연산을 해서 아웃풋 레이어 요 set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벡터가 나오도록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사도 요 모델에서는 단어가 이제 근처에 나오면은 서로 이제 관계가 있다 혹은 유사하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요 vocabulary 사이즈를 V라고 해봅시다. vocabulary 사이즈를 V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rojection layer, 요 중간에 있는 레이어의 디멘전을 차원을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input layer, 여기 이제 원합 벡터에다가 내가 V 곱하기 M 매트릭스를 곱해주면은 얘가 이제 M 차원의 임의의 벡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M 차원 벡터에다가 다시 V를 여기 이제 W 프라임 M M by V라는 차원의 행렬을 곱해주게 되면은 다시 이제 V 차원의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받아서 여기에서 요 이제 아웃풋을 내놓도록 하는 이 W 매트릭스랑 W 프라임 매트릭스를 학습시키는 게 바로 우리가 자연어 처리에서 보통 학습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 빵빵 1 빵빵빵 벡터에다가 요 W 매트릭스를 곱해주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V by M 매트릭스니까 얘가 M 차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또 이제 옆에 있는 거 빵빵빵빵 1 빵빵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곱해주면은 요게 이제 하나의 벡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뭐 더해주든지 곱해주든지 지지고 볶고 해서 이제 다시 거기에다가 W 프라임 매트릭스 행렬을 곱해서 V 차원의 벡터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마지막에 셋이 나오도록 디자인을 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일종의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칸이 있을 때 내가 영어 사전에서 뭐 영어 사전 10,000개의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 10,000개 단어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뭐다? 예측을 하고 그게 실제 넣어준 문장이랑 똑같도록 얘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럼 그 학습을 어떻게 한 10억 개 뭐 문장에 대해서 막 하다 보면은 요 이제 빈칸이 중간에 문장에 빈칸이 생겼을 때 거기에 들어갈 단어 영어 사전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를 하나 골라서 거기에 집어넣도록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면은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비주얼라이즈 해서 보면은 자 캐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원핫 인코딩으로 나타내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제 아주 간단하게 7차원으로 나타냈어요. 1, 0, 0, 1, 빵빵빵빵으로 나타내면은 여기 이제 V 곱하기 M 매트릭스 그러니까 7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7 곱하기 5 매트릭스다. 행렬을 곱하면은 어떻게 돼?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죠. 그죠? 다 0이 되고 여기만 살아남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요 행렬. 즉 원화될 때 얘를 어떤 매트릭스가 있는데 요 매트릭스를 곱해주고 나면은 요 그 원핫 인코딩에 해당하는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인덱스가 1이다. 그러면은 세 번째 행에 해당하는 요 행 벡터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에 이제 on에 대해서 또 하면은 요 이제 옆에 있는 행 벡터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얘네 둘을 덧셈을 하거나 평균을 쳐서 평균 친 다음에 다시 W 프라임을 곱해서 여기 이제 000, 100에 되도록 해주는 그렇게 되도록 해주는 요 W와 W 프라임을 학습시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윈도우가 두 개다. 그럼 여기 이제 원활 인코딩, 원활 인코딩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 X에다가 W를 곱해서 그럼 얘네들이 이제 벡터가 될 거 아니에요? V 벡터. 그러니까 이제 요 fat에서 얻은 요 벡터 더하기 벡터 더하기 더하기 해가지고 얘네들의 이제 평균을 친 벡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평균 벡터에다가 다시 W 프라임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다른 벡터를 곱해서 요 내가 원하는 요 원활 인코딩 벡터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0, 1로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겠죠. 그죠? 0, 1로 나오지가 않고 실제로는 이제 요 벡터 여기 이제 V 벡터가 나오면은 요 이제 W 프라임을 곱한 요 G 벡터가 나오면은 얘에다가 얘를 이제 소프트맥스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소프트맥스에 집어넣으면은 각 단어의 확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각 단어의 확률을 얻을 수가 있고 그 확률과 실제 정답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활 인코딩 벡터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로스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로스 값을 미니마이즈 하면서 우리가 이 W와 W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개 있을 때, 요 이제 마지막에 단어의 확률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 있는 단어들의 각각의 확률을 쭉 구하고, 그 확률이 제일 높은 거랑 이제 실제 값이랑 비교를 해서 이제 실제 값을 우리가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얘기했지만은 실제 여기 이제 yi 곱하기 로그 yi hat. 그러니까 yi는 0 아니면 1입니다. 0 아니면 1. 그죠? 그 다음에 y hat은 이제 예측된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일 때는 여기 1이 되고 1 곱하기 로그 1. 실제일 때 걔를 정확하게 맞췄다고 하면은 1 로그 1은 어떻게 로그 1이 0이니까 0 곱하기 1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스가 빵이 되는 거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전부 다 로스 값이 파지티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수행되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W와 W 프라임이 학습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C바오와 비슷한 건데요. 스킵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가운데 단어를 하나를 딱 주면은 그 양옆의 단어들을 예측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스트럭처는 똑같은데요. 그냥 이제 인풋과 아웃풋만 바뀐 건 인풋이 이거면은 이제 아웃풋은 양옆에 예를 들어서 윈도우가 2다. 그러면은 한 단어를 주고 양옆에 빈칸 2개, 빈칸 2개 있으면은 얘네들을 예측하도록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둘 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이제 스킵그램이 이제 C바오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요 깊은 것까지 다 100% 이해하시지는 못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이제 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주변을 주고 주변의 컨텍스트, 주변 단어를 주고 한 단어를 맞춘다든가 아니면은 한 단어가 있으면은 그 옆에 올 것들을 맞추도록. 그러니까 이 맞춘다는 게 결국에는 단어의 개수가 한정적이니까 한정적인 단어 여러 가지 뭐 수천 개든 수만 개든 그 중에서 제일 정답에 가까운 거를 잘 맞추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이 문제의 본질이다. 즉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다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디 갔나? 워드 인베딩 하지 않았나? 네, 워드 인베딩 했죠. 워드 인베딩을 했고 그래서 이 인베딩을 우리가 파이토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잠깐만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 인베딩을 파이토치에서는 nn.embedding 레이어에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nn.embedding 레이어는 크게 그래서 이제 nn.embedding 레이어는 뭐를 하는 거냐면은 아까 봤듯이 단어가 이제 있으면은 각 단어 그러니까 행은 단어의 개수가 됩니다. 단어의 개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우리가 단어에 부여된 고유한 정수값을 우리가 그 정의를 합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정수값을 주면은 얘가 이제 인베딩 레이어를 통과를 해서 덴스 벡터, 어떤 실수 벡터로 나오게 됩니다. 실수 벡터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인베딩 층은 덴스 벡터로 매핑을 하고 이 매핑은 이제 가중치가 학습된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이제 학습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룩업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룩업 테이블은 무슨 말이냐면 룩업 찾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번엔 뭐가 있고 2번엔 뭐가 있고 3번엔 뭐가 있고 이렇게 이제 딱 정수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벡터 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아까 이제 요 워드를 이제 원하드 인코딩으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1빵빵이 있고 그죠? 여기에다가 A, B, C
def ghi 요 벡터가 있으면 얘를 곱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얘를 하면은 3 by 3를 곱하면은 네, 아니지. 자, 요거를 이제 행으로 바꿔 봅시다. 자, 행으로 바꾸면은 내가 뭐 상관은 없는데 자, 1 빵 벡터와 A, B, C, D, E, F, G, H, I 행렬을 이렇게 곱했다고 하면은 행렬 곱하기 할 때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A 이거 곱하기 이거 이 두 번째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니까 B 이거 곱하기 C 이거 곱하기 F 이거 곱하기 I 이렇게 되니까 C A, B, C라는 벡터. 즉, 맨 앞에 게 1 빵빵이면은 요 벡터가 요 행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게 돼 있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0, 1, 0을 곱하면은 여기에다가 곱하면은 얘가 어떻게 돼? 나오는 거는 D, E, F가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n개의 단어가 있다. 여기에 이제 n개의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제 i번째 단어에 해당하는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 전체 테이블에서 여기 이제 i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가 내 단어에 해당하는 요 리프레젠테이션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테이블은 즉 이제 이 테이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임베딩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단어 집합의 크기만큼의 행을 가지고 고유한 임베딩 벡터를 가지게 됩니다. 즉 얘는 차원이 어떻게 되느냐? 차원이 즉 임베딩 레이어는 행은 뭐야? 단어 개수 곱하기 그 이제 밀집 벡터 덴스 레이어의 밀집 벡터 차원에 해당하는 그런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런 행렬이 되는 게 바로 임베딩 레이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단어 개수는 내가 갖고 있는 텍스트에서 이제 데이터에서 오는 거고 밀집 벡터를 내가 몇 차원으로 정의할 거냐. 사실 2차원으로 정의해도 되고 뭐 1000차원으로 정의해도 되고 뭐 엄청나게 큰 차원으로 정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밀집 벡터의 정의는 어떻게 된다고? 이 밀집 벡터의 정의는 사실 2차원으로 정의하면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2차원으로만 정의하면 너무 단순하고 차원수를 늘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뭐지? 너무 이제 학습할 게 이제 복잡해진다는. 여기는 이제 유저가 정한 이 밀집 벡터의 차원은 유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충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테저가 있으면은 그 인테저에 해당하는 요 테이블, 이 룩업 테이블을 학습시키는 게 바로 이제 임베딩 레이어를 학습시키는 거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하시든 요 인테저든 똑같이 동작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자, 트레이닝 데이터가 you need to know how to code. 자, 그럼 이제 워드를 이렇게 이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셋, 요 보캐뷸러리 딕셔너리를 이렇게 이제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보캐뷸러리가 코드라는 단어는 정수 2, to에는 정수 3, need는 정수 4, 5, 6, you는 6번, how는 7번. 이렇게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단어 하나에 정수 하나로 매핑됩니다. 그 다음에 unknown과 padding 얘네들은 이제
이 외에 나머지 단어, 모르는 단어는 다 unknown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패드는 이제 의미 없는 패딩. 이렇게 하면은 내 보캐뷸러리 사이즈는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되죠. 8개 단어입니다. 8개 단어. 그러면은 인베딩 레이어에 해당하는 행렬은 8행,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되고 각각의 단어를 내가 코드라는 단어는 0,0,0 2는 이렇게 요 unknown과 패드는 이렇게 0, 0으로 나타내고 코드는 0.2, 0.9, 0.3 2는 0.1, 0.5, 0.7 이런 식으로 3차원짜리 실수 벡터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베딩 벡터를 가져오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가 토치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샘플 문장 you need to run이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얘를 어떻게 단어 단위로 자른 다음에 U는 어떻게 U는 6번 0, 1, 2, 3, 4, 5, 6 그러니까 0.1, 0.8, 0.9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need to run run이라는 단어는 여기 없었으니까 그냥 unknown 000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게 됩니다. 00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보캐뷸러리 단어 안에 있으면은 요 이제 인덱스를 이렇게 갖고 와서 롱 텐서에서 요 해당하는 행벡터를 꺼집어내거나 없으면은 단어 집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제 unknown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의 문장을 그러니까 단어 하나 둘 셋 단어 4개짜리 문장인데 그죠? 얘는 이제 단어 4개짜리 문장인데 이 예제에서는 단어 4개짜리가 이제 4 곱하기 3 행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단어 수. 얘는 이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제 밀집 벡터의 차원. 유저가 정해주는 임의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다는 거죠. 자, 요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파이토치에서는 이제 nn.embedding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이제 워드 보캐뷸러리를 다시 처리를 하고요. 요게 이제 우리의 사전입니다. 사전. 단어를 주면 정수값을 주는 요 사전이고요. 얘를 이제 nn.embedding 레이어를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주는 아규먼트는 여기 이제 단어 개수가 됩니다. 전체 단어 개수를 첫 번째 인자로 주고요. 두 번째 인자는 이제 인베딩 할 벡터의 차원. 사용자가 정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인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베드가 얘를 이제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다. 어떤 공간 안에다 이렇게 이제 우겨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엄청 많은 단어들을 내가 딱 정해놓은 3차원이면 3차원, 4차원이면 4차원, 100차원이면 100차원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인베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패딩 인덱스는 얘는 이제 패딩은 몇 번이냐? 패딩으로 사용되는 정수는 그러니까 패딩은 이제 몇 번으로 정의되느냐. 우리가 이제 패딩을 여기에서 1로 정의했기 때문에 패딩 인덱스 1로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주로 학습할 때 큰 의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nn.embedding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 이 nn.embedding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들은 어떻게? 단어의 행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러니까
보캐뷸러리 사이즈가 8이니까 그죠? 단어가 지금 8개 있으니까 8행 그 다음에 요 디멘전이 3이니까 1, 2, 3 3차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패딩의 경우에는 패딩 인덱스가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요 패딩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빵빵빵으로 일단 정의가 돼 있습니다. 얘는 이제 unknown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랜덤한 숫자들로 찾아 있는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런 식의 양옆을 보고 가운데 빈칸 채우기로 학습을 해서 이 숫자들이 점점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학습의 의미고요. 네. 요게 이제 embedding 레이어의 뜻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서 배우는 거는 엄청 많은 텍스트로부터 이제 양옆을 보고 가운데를 채우거나 혹은 가운데를 보고 양옆을 채우는 그런 문제를 푸는 거고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이 레이어랑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가 자연어 처리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돌려놨던 거 20에포까지 계산이 끝났는데 잠깐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스텝 LR 여기 이제 처음에는 0.005에서 러닝 레이스를 줬는데 10번 지나가고 나면은 감마 이퀄 0.5 그러니까 이제 요 러닝 레이스를 반씩 뚝 잘라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러닝 레이스 0.005였다가 10의 폭이 지나고 나면은 10의 폭 지나고 이제 11의 폭부터는 0.0025로 떨어졌죠. 그죠? 네. 학습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조금씩 파라미터를 이미 학습한 게 좀 있으니까 너무 많이 바꾸지 말고 이제 조금씩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19F까지 20F까지 학습했을 때는 대략 한 0.227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0.323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러를 가지고 학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자연어 처리랑 그 다음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류를 하거나 예측을 하는 모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